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삼각함수 대수를 끝내고 해석학으로 넘어와서 그래프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프의 시작은 주기함수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주기함수의 정의는 x에 대한 항등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의할 점은 fx 플러스 p 이퀄 fx를 만족하는 p가 존재하면 fx가 주기 함수인 건 맞지만 p가 주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p를 만족하는 실수는 졸라 많다. 그 중에 한 개를 특정하면 양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fx 플러스 2 이퀄 fx를 만족하는 함수는 fx 플러스 4 이퀄 fx도 만족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으면 fx 플러스 2가 fx 플러스 4가 되죠. 그리고 fx는 fx 플러스 2인데 주어졌던 식이 fx 플러스 2는 fx이므로 fx 플러스 4 이퀄 fx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하면 2가 4로, 4는 8로, 8은 16으로 거꾸로 음수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P란 놈은 졸라 많다.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이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했던 상황에서 2가 주기라고 하기도 힘들다. 즉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4분의 1일 수도 있고 계속 간다. 까지예요. 그러니까는 식만 보고는 주기를 찾을 수는 없다. 결국 그래프가 주어져야겠네. 또는 그래프에 준하는 그 2라는 길이 안에는 또 다른 주기가 없다는 정보가 주어져야 주기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주의점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문제가 저 문제고 풀어오라라고 했는데 저걸 풀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 문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수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뭐 문제집에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 보기는 지난 시간에 제시를 했으니까 따로 적지 않았어요. 풀어보면 이와 같이 풀린다. 그래서 뭐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이 식을 한번 적어볼까? f 6 플러스 x f 6 마이너스 x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자. 그러면 f 6 마이너스 x는 f 6 x 대신에 6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냥 이거잖아. 이건 똑같잖아. 이러지 말자. x 대신에 일단 6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f 12 마이너스 x는 f 뭐가 되죠? x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f 12 플러스 x는 f 마이너스 x인데 얘는 마이너스 fx다. 다시 x 대신에 이번에는 12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f 24 마이너스 x는 f x 플러스 12다. x 플러스 12가 아니지. 다시. 여기구나. 밑에다 마이너스 f 12 마이너스 x인데 f 12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다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그러면 f 24 플러스 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인데 얘는 fx다. 따라서 주기가 12인지 모르겠으나 24인지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식이 존재한다. 오케이, 땡큐. 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F3과 같은 걸 찾는 거였나? 그러면 보기에 있었던 것 중에 F 마이너스 21이 같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1을 넣으면 제가 좌변이 F3이 되고 우변이 F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거든. 문제는 정확하게 이게 그 풀이에 있었던 놈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풀이에 있었던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진 않더라도 큰 패턴은 똑같아요. 큰 패턴은 같다. 즉 항등식임을 이용하여 수치를 대입하는데 수치가 문자를 포함한 수치를 대입을 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 셈이에요. 나는 이와 다르게 풀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너는 어떻게 풀었니? 그래프를 그려서.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이걸 보면 x축, x축, y축. 그리고 저 놈이 우리가 기하적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두 번째 놈은 x 이퀄 6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면 F3이 0보다 크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3이다. 이점이 이점이 이제 저 주어진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F3이다. 그래서 3,F3을 넣어. 그랬을 때 여기에서 대칭 이동시켜.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여기. 그러면 이건 뭐니? 하면 9죠. 얘는 뭐니? 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F3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문제는 이 점도 여기에서 대칭이 돼야 되죠. 이것도 이해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이 점도 여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죠. 그러면 대략 어디야? 이게 그래서 이 정도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9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도 여기에서 대칭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이 점은 뭐였어? 여기에 대칭이니까 이 9니까 9만큼 가면 15인가?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 점이 여기에서 대칭.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죠. 그리고 대략 여기에 찍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아간다고 했을 때 보기에 있는 1번 빼고는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근데 F 마이너스 9는 F3이 아니고 마이너스 F3이죠.
그러니까는 답이 안 되죠. F-3은 아까 저 봤듯이 F3이 아니고 마이너스 F3이에요. 따라서 답이 아니고 F15는 역시 마이너스 F3이에요. F3이 아니고 틀렸고 24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찍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가봅시다.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정신. 얘가 다시 6에 대해서 대칭이면 얘가 얼마야? 21인가? 그럼 얘 21 하면 27인가? 그죠? 그럼 27이면 대략 요 정도면 그래서 27. 그러니까 F27이네. F27에 F3과 같죠? 또 같은 건 F9가 같죠?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지금 24야. 24가 되려면 그러면 이거는 이게 없죠. 이거 해보면 9니까 15. 15하면 21이네. 21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21은 이거 두 개 돼서 반띵하면 21인가? 21이죠. 21. 여기 있죠. F21도 마이너스 F3이야. 24네? 24는 24는 어디에 있어? 24. 더 해야 되는 건가? 24는 확인이 안 되네. 그래서 좀 해보서 가봅시다.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완전 21.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네. 마이너스 21은 F3이죠. 그래서 일단 1번은 맞는데 F24는 확인이 안 돼. 중간에 빼먹은 놈이 있나? 마이너스 20. 중간에 빼먹은 놈이 없는데 24는 확인이 안 되네요. 어쨌든 답은 찾았어요. 지금 보면 24가 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6의 배수 12, 그죠? 그 다음에 18 이런 데 확인이 안 되지 지금. 24 확인을 못 하네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1번은 같다. 2, 3, 4번은 마이너스 F3이다는 확인이 되지만 F24는 확인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1, 2, 3, 4 모두 주어진 놈과 절대값은 같죠. 그런데 F24는 절대값이 같은지도 의심스럽다. 그런 거지. 그렇게 보면 절대값이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또 힘든 거잖아. 같다는 게 의심되는 거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다는 거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에서는 항상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물어야겠네. 그러면 F-21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과연 이 풀이가 저희 파란색 찍은 부분 파란색으로 적은 부분이 왜 하는가?
즉 첫 번째 x 대신에 6-x를 왜 대입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의구심이 남아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해본다 이거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외웠던 2a-x, f2a-x는 y = fx를 x = a에서 대칭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여기서 2a = 10이니까 a가 6이지. 그래서 x = 6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런 식으로 다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고 보면 또 여기에 뭘 염두에 두냐? 왜 -x를 대입하니? 결국에는 주기 함수를 고려해서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플러스를 넣은 거죠. 그래서 플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x를 대입한 거고, 그럼 이게 -x고 다시 위에 주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럼 이번엔 이게 없어야죠. 이게 없으려면 다시 이게 없으려면 이걸 이쪽으로 하면 뭔가를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즉 이걸 만들고 다시 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게 학생들 수준에서 가능한가. 즉 항등식의 수치 대입을 그렇게까지 훈련하는 과정이 교육 과정에 있나. 우리가 항등식의 수치 대입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런 문제를 푸는 정도로 숙련도를 높일 기회를 교육 과정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공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건 어려워.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런 거 풀 수 있죠. 그런데 네가 이걸 학교 시험에서 본 적이 있나? 똑같은 거지.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만한 숙련을 시킬 만한 교육 과정에서 제공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똑같은 게 아닌가. 뭔가 얼핏 보면 있어 보이는데 교육 과정에서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훈련하는 곱셈을, 이런 곱셈을 한 적이 없잖아. 한 적은 있나 네가? 기껏해야 3자리 곱하기 3자리, 4자리 곱하기 3자리도 짜증나는 방법에 뭐 거의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풀이를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제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거지. 결론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은 이유는 저걸 넣을 발상도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결국에는 대칭 함수가 주기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뭔 말이냐면 연산이란 말이야. 이게 절차적 사고잖아. 절차가 뚜렷하잖아. 절차적 사고, 즉 연산 논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방향 설정이 되지. 그런데 저 문제만 보고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이미 안 사람이 이렇게 해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선생님처럼. 이해 갔지? 그런데 저 문제를 보고 이 함수는 주기 함수일 것 같은데 라는 추측이 되나?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건 지금 뭘 했느냐면 저게 기하적으로 원점 대칭과 x = 6대칭, 즉 선대칭과 점대칭이다 라는 기하적 의미를 안다라면 F3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F3인 점이다. 그래서 만약에 F3이 양수라면 이렇게 한다. 음수라면 다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점에 있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라면 이제 풀이 3번 도형의 이동을 했을 때 좀 더 명료하게 결론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X축, Y축,
그리고 원점 대칭. x 이퀄 6 대칭. 그리고 여기에서 네가 아무렇게나 그린다. 이거 시킨 대로 간다. 아무렇게나 그리는데 이걸 곡선을 그리고 이것도 좀 이상한 새끼고. 또 원점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게 뭐야? 마이너스 6이. 그리고 이걸 여기에서 대칭 이동하면 18이죠. 18.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다시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다시 여기에서 대칭 이동하면 뭔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면 뭐가 등장해? 잠깐만 하면서 주기 함수가 등장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를 뭐 대략 한 주기를 이렇게 본다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거. 이걸 한 주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한 주기다. 그럼 주기가 얼마니? 하면 이게 60 증가하는 거죠. 마이너스 18. 그러면 주기가 마이너스 18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6 더하면 24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저기 적혀 있는 주기 함수의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이것과의 차이는, 이것만 봐서는 어렴풋하게 이런 거를 추측할 수는 있지만 뭔가 반복된다. 뚜렷하게, 얘처럼 뚜렷하게 확인되기는 힘들지.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런 것이다. 만약에 이게 직선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점이죠. 이게 뭐야? 3,F3이지. 그렇게 보면 이게 주기가 24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하면 24로 하면 27이지.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여기서 F24 이게 보기에 적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구만 하는 게 이제 결론이 나오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27이야. 그리고 여기 절편이 이게 12인가? 그죠? 그러면 여기가 24인가?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이 다르다 이거죠, 지금. 다른 놈은 절대값이 같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찾았던 보기에 있던 두 번째 F-9. 마이너스 9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가 6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2거든. 그러면 여기 이거가 여기서 중점이지, 중점. 중점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죠? 대칭 이동은 합동 이동이니까 지금 같지. 근데 얘는 꼭 0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0 맞나? 0. 주기가 24면 0 맞네. 0. 그러면 이거를 이 점 자체를 이제 이동을 시키면 얘가 일로 가겠죠. 그지? 그리고 얘는 다시 또 일로 가겠죠. 12가 마이너스 12로 가겠죠. 그리고 다시 6으로 가면 마이너스 12는 얼마야? 18 차이니까 여기다 18을 더하면 24 여기 오겠죠. 그러니까 얘와는 상관없는 점을 이동시켜야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여기서는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푼다. 그러면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뭔가 이 문제가 당연히 삼각함수에 실려있던 고난도 문제집에 실려있던 문제인데 풀이를 저렇게 해놓으면 뭔가 존나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선생님이 맨날 추구하는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데, 즉 느닷없이 x 대신에 6-x를 넣을 생각은 어떻게 하는데, 저 풀이만 보고 이 저자가 이런 의도로 했을 거라는 게 선생은 아직 추측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 생각대로 하면 저거 결과를 알고 한 사람이다. 그러면 개 같은 풀이고, 그런데 결과를 모르고 저렇게 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내가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을 못한 거고. 그런데 그것도 돌이켜보면 내가 그 수준까지 도달 못하는 풀이를 학생들이 문제집을 풀 때 한다?
그것도 좀 애매하지. 그러면 뭐 저게 기하적 의미의 항등식을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대로 간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도형 이동을 할 생각 못 한다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교훈은 결국 뭐냐면 이거야. 결론은 뭐니? 대칭성이 2번이면 주기성이 발생돼. 사실 주기성은 여기서 나온 거야. 주기성이란 자연현상에서 주기성이라고 하는 놈은 대칭성을 2번 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어요. 그게 선대칭과 선대칭, 선대칭과 점대칭, 점대칭과 점대칭 뭐든 상관이 없겠어요.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주기성을 독자적인 성질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대칭성 일부러 보는 거. 근데 대칭성은 아주 인간의 직관적인 성질이다. 모든 문명권에 등장하는 성질이거든. 대칭성은 예를 들면 태극 문양 같은 것들, 뭐 십자가 이런 것들 다 대칭성이지. 대칭성이 없는 문명은 없어요. 인간 자체가 대칭성을 가지니까. 얘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걸 보겠어.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했었지만 뭐 거울을 맞닿아서 이렇게 보면 여기 주룩 여기에 주룩인 게 주기성이다. 그런 거죠. 이해갔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함수를 푸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이와 같이 대칭성 2번으로 출제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맞겠다가 결론이에요. 알겠지? 이거는 수학 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놈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정리하세요. 문제는 다시 안 적어도 될 것 같죠? 보겠어요. 일단 교과서를 보라고 했어요. 즉 삼각함수 그래프에 해당하는 범위를 보고 네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건 지수함수 로그 함수와 제시 순서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다만 y 콜 sin x, y 콜 코사인 x, y 콜 탄젠트 x 세 종류의 함수에 대해 생각하는데 사인과 코사인은 묶어가고 탄젠트는 따로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없는 거 하나는 각변환에 대한 얘기를 그래프의 도형의 이동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이해갔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열기 같은 그 제일 처음에 보면 점 대입을 하도록 하는데 점이 A, B, C 뭔가 특수한 경우 특수각 이런 것들로 각도기가 제시되어 있네. 어떤 데는 또 특수각 뭐 이런 것들로 하거든. 그런데 보겠어요. 정석 109페이지 챕터 9가 삼각함수의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따로 소 제목마다 정석의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고 가겠다. 기본형은 2종류가 있는데 네모 1번은 y 콜 sin x, 네모 2번은 y 콜 a sin x, y 콜 sin bx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놈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이거죠. x가 아니고 세타다.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서 여기가 세타 축이죠. 왜 세타니? 하면 x는 여기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뭐니? 정의에서 사용돼요. 정의가 뭐야? 단위원. 선생 수업에서는 단위원인데 교과서에서는 단위원이 아니고 반지름이 r인 걸 이용해서 비율로 표현하죠. 그래놓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단위원이 등장해요. 그지? 그래프를 그릴 때 등장한 원의 반지름이 1인 r인 교과서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럼 여기 세타가 어디에 있니? 여기 세타가 어디에 있어? 하면 세타가 이거죠, 이거. 공경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세타라면
이때 세타는 이 길이다. 그죠? 그래서 이 길이를 이쪽으로 펼친다. 즉 얘랑 길이가 같다. 그죠?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랬을 때 y좌표는 이게 y좌표다. 띵. 물론 거기서는 점으로 뺀다. 점점점점점에서 일로 가죠. 그래서 뭘 했니? 점 대입을 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다른 데랑 점 대입이 좀 다른가? 이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어요. 곡선의 길이는 휘어져 있고, 그래서 정수보다 무리수가 더 위치 파악이 용이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알아주세요. y 콜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y 콜 sin 세타의 그래프를 그린 후에 완성시키고 나중에 이제 이것과 상관없어질 때 여기를 x로 바꾸고 y 콜 sin x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오케이? 이 교과서 제일 뒤에 sin x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주나? 따로 다시 그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제를 보면 가로축이 세타축에서 이제 x축으로 바뀌어 있지. 예제들 보면. 맞나? 거기도 세타축인가? 예제를 보면 가로축이 세타축이 x축이니 x축으로 바뀌어 있죠. 이제 바꾼다. 그런 의미지. 그래서 점대입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요 정도를 알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이거는 이거죠, 이거. 이 길이가 이 길이다. 그리고 저게 우리가 정의해서 했던 반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어요. 자, 쌤 피세요. 113페이지. 783번. 783번. 보세요. 쌤, 113페이지. 783번. 보세요. 이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인데, 일단 개 같죠, 개 같아. 뭐가 개 같냐? x죠. x가 뭐야? 이 길이가 x니까 이거 x라고 했죠. 개 같다는 거 x가 여기에 있죠. 내가 적은 게 아니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시스템에 출제했는데 출제자는 문자를 구분 못하는 병신이 되겠어요. x축을 x로 해놓고 호의 길이를 x라고 했어요. 문자가 같아요. 이런 거는 수학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대수 다항식을 시작하면서 이거 하죠, 이거. 2x 제곱 y. 그래서 몇 차냐 이런 거 질문의 주제가 뭐야? 뭐가 문자고 뭐가 상수냐 구분을 해라 이런 거잖아. 이거는 지금 그런 구분할 의지가 없는 초찐따 병신새끼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개정이 돼도 계속 똑같이 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는 걸 확인했거든. 아마 다음번 개정돼도 이 문제 낼 거예요. 왜? 좋은 문제니까. 그런데 또 똑같이 병신 짓을 하고 있거든. 왜 그럴까? 뺏겼으니까 그렇죠. 딴 데 어딘가에 있는 문제를 베낀 거거든. 자, 일단 그래서 이런 건 안 돼. 그러면 딴 문자를 놔야죠. 딴 문자 뭐 호의 길이니까 L이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X가 여기에 있으니까 와 인간적으로 너 어떻게 이 짓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L이라고 하자. 그럼 이건 L이 되는 거야. 이해 갔나? 그 다음에 네가 좀 생각이 나한테 배운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 그 풀이 좋아요. 이런 문자 구분 빼고는 그 풀이가 나쁘지 않아. 근데 완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삼각함수가 아니고 삼각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이게 중3 문제인가 고등학생 문제인가. 뭔 말인가요? 자 봐. 그 다음에 생각할게요. 이 길이를 함수값이라 하자. 그죠?
이 길이의 2배, 뭐 1 더한 건데 이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알겠니? 뭐 주기, 최대치수 이런 거 구분하려고 붙여놓은 거고 사실상 얘가 핵심이지. 얘가 L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거지. L이야, L. 이걸 뭐라 부르니? 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새끼들은. 이거 뭐라 불러? 현이죠. 이건 뭐라 불러? 호죠? 그럼 왜 여기서 이걸 풀라고 했겠니? 여기 봐. 호가 어디에 있니? 호가 어디에 있니? 여기죠. 현이 어디에 있니?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원해서 뭐 반현이라고 그랬죠. 이해 갔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와 마찬가지로 이거잖아. 그럼 이 그림이랑 비교해봐. 뭐가 달라? 똑같죠? 근데 왜 생각을 못할까? 내가 반현 이런 얘기 때 현의 반 이런 얘기할 때 네가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너는 이해한 게 아니야. 이해를 했으면 못 알아보는 게 비정상이야.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 그래서 이게 좋은 이유는 저거랑 똑같이 냈어. 이런 건 센조자가 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뺏겼다는 증거를 자기가 계속 남기지. X라고. 이런 걸 내는 사람이 문자 구분을 못할 앞뒤가 없거든. 앞뒤가 안 맞아. IQ가 80인데 미적분 문제를 풀었다.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겠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답이 나왔죠. 뭐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하래. 이 문제를 풀래. 그러면 선생님한테 뭐 하라고 그래? 그런데 니네가 그런 걸 아직도 생각 못하지. 아직도. 근데 아직 한참 멀었어. 하려고. 환원을 시켜야죠. 이 선생님 논리예요. 환원. 그래서 좋은 거야. 환원을 어떻게 시키는데? X축이 어디에 있어야 되니? 와, X축을 옮기나요? X축. 이게 X축이고. 그래, 똑같죠? 그럼 완전히 똑같나? 여기가 2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니? 단위원을 그려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니? 뭘 묻고 있어? 주기와 최대치수 묻고 있죠. 그건 어떻게 파악해?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을 해.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게 뭐야? 동경이거든요, 이게. 그럼 어디를 생각해야 되겠니? 여기를 생각해야죠, 여기. 그리고 뭘 생각하니? 이걸 생각해야죠. 그럼 답 나왔죠. 좀 이해 갔나? 이게 L이야. 그러면 이건 뭐겠니? 2분의 L이야. 4분의 L이야. 지금 이해 갔나? 4분의 L이야, 이게. 얼마나 쉬운지. 4분의 L이야. 그럼 이건 뭐야? 사인 4분의 L이죠. 사인 4분의 L. 지금 이해 갔나? 그럼 얘가 사인 4분의 1이면 이건 뭐니? 이건 뭐니? 이거죠. 따라서 얘는 뭐야? 사인 4분의 L의 몇 배? 4배야. 근데 선분이야. 따라서 절대값이야. 그래서 fx는 2 곱하기 8 곱하기 4니까 자, 2 곱하기 4가 8이에요. 2 곱하기 하고야 8 하는 게 아니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1이에요. 1.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예를 그래서 그 문제에서 답 말고 그 위에 fx를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게 적혀 있죠.
거기서 x라고 하면 안 찐따 뿅충이라고. 왜? 다항식부터 공부를 해야 돼. 8 절대값 사인 4분의 1 더하기 1이지. 얘는 별거 없고 그냥 진짜 2배 해서 하는 거야. 왜? 이제 이렇게 해도 맞출까봐 앞에 그나마 또 페이크를 붙여놓은 거지. 이런 원래 문제 있었을 리가 없어. 그냥 이거 묻고.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와 이런 발성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아니니까 센 시스템이지.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니? 교과서 다시 보세요. 사인 다음에 코사인을 보세요. 사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보세요. 차례를 안 보고 보면 아무리 빨리 불려도 안 봐. 사인을 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코사인 다음에 코사인을 보세요. 코사인의 단위원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보세요. X축의 양의 방향과 Y축의 양의 방향이 움직였죠. 여기 보세요. 교과서에서 움직여.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장면이. 교과서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Y축의 양의 방향을 바꿔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내 기억으로는 여기가 유일해요. 교과서에도 한다라는 근거가 되겠어요. 얘가 근거. 근거가 있다가 실증성이에요. 교과서에 있잖아. 끝이지. 이해 갔죠? 알겠니? 네가 이걸 이해했다는 건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 IQ가 낮은 게 아니야. 네가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더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태권도 장면 딱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 이제 뭐 학교 가서 일찍 나와. 내가 너를 교파해 주리라. 난 태권도를 봤어.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짓이죠. 어떻게 됐니? 처음 맞았죠. 결과는 그거라고. 그런데 애들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그 현실과 지 공부법에 일치되는 걸 몰라. 존나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는 지금 배웠으니까 지금 배운 건 아니지. 이런 사고법을 이거를 정의에서 배웠지.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이 그래프는 지금 배웠으니까 이 문제 풀이에 그래프가 어디니? 내가 안 그렸다고 뭐 풀이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니? 식만고에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 지금까지 안 했어. 앞으로는 할 것 같니? 네가 수능 보기 전까지는 안 해. 왜?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해. 절대. 네가 제대로 아는 건 거의 없어요. 네가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맞추는 것조차도 거의 없어. 삼각함수만이 아니고 수학 전체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 대해서 공부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제 뭐 유리함수에서 뭐 배웠어? 하면 정의 그래프 활용하고 끝나는 안 되면 그래프에서 뭐 배웠어? 그러면 기본형과 이동 그거는 수학 1이잖아, 새끼야.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훈탐에서 뭐 배웠어? 이런 것들이 질문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시작이야. 이런 응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너는 거기서부터도 한 몇백 걸음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발상이. 그런데 이런 거 하면은 막 대단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나는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건 네가 그냥 이해를 안 했기 때문이야. 지금 이해 갔지? 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니? 이거 봐라,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똑같잖아. 현이라고 한단다, 현? 우리 사인 시작하면서 내가 반현이라고 했잖아. 근데 니네는 전혀 이걸 보면서도 현이라고 인식을 안 한다니까. 현이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현의 반이 사인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한다니까. 뇌가 그렇게 안 흘러가. 그게 정상이야. 네가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공부를 해야 돼. 명심하세요.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이건 뭐 다시 말해서 발상력, 연상력, 암기력, IQ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를 했어야 돼. 이해를. 너는 지금 이거 다 들으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잖아.
이해한 게 아니고. 명심하세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